안녕하십니까, 부텐토 김대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아파트 가격의 비밀 제2탄, 아파트 매매 회전율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 1탄에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 데이터,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 변동을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보합할 거냐를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조화, 탈동조화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을 한번 봤고요. 오늘 보실 부분은 아파트 매매 개수, 즉 전세대 아파트 개수 대비 매매된 거래 개수의 매매 회전율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따로 검색해서 보시려면 부텐토라고 검색하시면 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어딜 들어가냐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거래 자료를 다운받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운받을 때에는 기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년치식에서 2015, 16, 17, 18, 19년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지금부터 5년치 데이터를 거꾸로 와서 1년치씩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숫자를 넣어서 엑셀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십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실거래가 조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클릭해 주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자,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1년치씩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날짜도 직접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가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1년치 하고요. 자, 경상남도.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 가격의 비밀에서 발림동에 있는 트리비앙을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앙을 한번 다운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8, 3, 1, 8일. 자, 숫자를 넣어주시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엑셀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서 엑셀 자료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 엑셀 한 셀이 깔려 있어 가지고요, 한 셀로 지금 자료가 지금 열린 거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이 깔려 있으면 엑셀로 자료가 열리게 되겠죠.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지금 지웁니다. 2006년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고 도로명 주소는 이렇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쭉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엑셀에 지금 자료가 제공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글자로 변환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숫자로 변환을 시켜야 되고요.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기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자, 면적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15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데이터가 정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총 거래된 개수는 몇 개다? 190개다. 그 중에서 큰 평형 때는 거래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작은 평형 때 84가 주로 많이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59.98이 주로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트리비앙 거래 개수 몇 개? 190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데이터 보실까요? 자, 발림동 트리비앙 2015년도 190개, 총 2613세대 중에서 190개에서 7.27%의 회전율, 그리고 2016년도에 3.7, 2.9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춤을 했든지, 또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가격이 다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회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면 다시 회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그럴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7.27의 회전율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보니까 막 올라가던 시절이었죠. 자, 가격이 절정이 올라가니까 3.7, 2.95로 급격하게 거래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떨어질 때 이 정도면 잘 산 것이야 라고 이제 오판을 하신 분들이 이제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떨어졌을 것이야 라고 최저가라고 생각하고 또 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는 상황이 느껴지게 되면 또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니까 회전율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율 수치는 충분히 나타낼 거로 보여지고,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있다면 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76.03이 그렇고요. 84.95도 보니까요, 회전율 수치는 똑같아요. 그리고 가격 데이터 바뀌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동조화가 되어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다. 자,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동조화가 안 됐죠. 자,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사지 않고 전세를 선호한다는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자, 대방동 개나리. 자, 여기 있는 세대수는 앞에서 봤던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좀 작아요. 아까 트리비안 같은 경우는 2610세대였지만 개나리는 1005세대입니다. 그리고 평형대도 개나리는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수가 월등히 작다 보니까 조금만 사도 회전율이 쑥 올라가고요. 아파트 가격이 싸다 보니까,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손쉽게 사고 팔고가 되기 때문에 트리비앙에 비해서 회전율 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10% 넘어간 회전율 잘 안 보이는데 개수가 워낙 작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12.7%, 그리고 2019년도에 10.4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5%대로 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고요. 2018년도에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왜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엄청난 회전율을 보이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율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일정 수준 유지하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매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올라가서 10.44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림동에는 노블입니다. 트리비앙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세대수를 보니까 트리비앙보다 노블파크가 세대수가 더 많네요. 2699세대입니다. 2015년도에 회전율 7.1, 2016년도 3.2, 2017년도 1.5, 2018년 3.7. 자, 회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4.3으로서 2018년보다 회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2015년도 7.1에서 고점을 찍어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 3.2 하면서요,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 상태에서 1.5를 나타내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적당히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3.7로 회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가격이 조금씩 받쳐 올라가면서 수치가 더 올라가서 회전율이 4.3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회전율 수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동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1차에서 봤던 김해에 있는 외동 한국 아파트입니다. 자, 외동 한국 1차 1530세대입니다. 노블이나 트리비앙에 비해서는 세대수가 작지만 앞에서 봤던 개나리보다는 약 500세대 이상 많습니다. 일단 세대수가 작고 아파트 평이 작아서 거래가 손쉬우면 회전율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앙이나 노블에 비해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나리보다는 수치가 조금은 낮아요. 왜냐니까 개수가 좀 더 많죠. 여기가 1.5배 많으니까 그렇죠. 자, 한국 1차 9.6, 7.18, 5.36, 3.86. 김해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 수치가 가장 낮은 해가 2018년입니다. 창원하고 좀 틀리죠. 창원은 2017년도에 회전율 수치가 가장 낮았는데 김해는 2018년도에 회전율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의 속도가 조금 달랐다는 얘기죠. 창원의 침체가 먼저 오고 그 다음 김해의 침체가 왔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회전율 수치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가격은 어떻게 변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6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2017년도부터 데이터가 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59.54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율이 9.6 가면서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고점에 왔을 때 7.1 회전율을 나타내면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심리가 낮아 내려가면서 회전율이 5.3으로 빠지기 시작하고요. 자, 가격이 빠지니까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면서 회전율이 3.8로 빠집니다. 그 다음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았겠느냐, 좀 있으면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보합선 또는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회전율이 8.9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태라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적어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보합 내지 약간의 상승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답은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두 그래프, 매매가와 전세가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이는 동조화가 나타나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59.54를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9.56을 봤을 때는 매매가가 먼저 쳤고요. 좀 이따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면 동조화가 생기게 되면 49.56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외동 한국 2차, 이것도 저희가 아파트 가격의 비밀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건데요. 자, 세대수가 2250세대, 창원에 있던 트리비앙하고 노블하고 견줄만한 수치입니다. 일단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회전율 수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래 가격이, 즉 한 채당 거래 가격이 싸면 회전율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많지만 한 채당 거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회전율 수치가 9%대까지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해는 가장 저점이 2018년도에 형성된 것이 창원하고 약간 틀리다는 걸 보여주는데, 한국 2차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1차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고요. 대신 올라가는 수치를 보니까요, 급격히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27.64 같은 경우에는 5년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년치 데이터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니까 2015년도 회전율 7.8% 하면서 회전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8.9까지 회전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을 드디어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로 올려놓습니다. 자, 최고의 상태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줄어들면서 거래량, 즉 매매 회전율이 3.6으로 떨어졌고요. 가격이 꺾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거래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회전율이 1.2로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된 가격 하락이 드디어
바닥을 쳤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저점 확인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8.8%까지 지금 매매 회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프상으로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아직까지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선이 동조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쳐주면, 즉 회전율이 약간만 더 올라가게 되면 한국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적으로, 우상향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비밀 제2탄. 자, 회전율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상승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회전율이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줍니다. 자, 창원과 김해에 저희가 봤던 트리비앙, 노블, 한국 1, 2차, 그리고 대방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를 보게 되면 회전율 수치가 2017년도에 창원은 급격히 낮았고 김해는 2018년도에 급격히 회전율 수치가 낮았습니다. 근데 2018년, 2019년 오면서 회전율 수치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는 저지선을 만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회전율이 높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회전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즉 거래 개수, 거래가 된 것은 어디서 찾는다? 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정보 시스템에 가서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거래 개수를 여러분들이 아파트별로 판단해서 지금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더 빠지는 것인지를 최근의 데이터를 쭉 받아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데, 5년치 데이터를 받아보시게 되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 안에 경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상태 최고점을 찍는 회전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할 3탄. 예. 앞으로 할 3탄은 뭘 할 거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 내부적 수요, 즉 그 해당 시군구, 해당 도의 사람들이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수요,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찍기를 했다, 사갔다,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다량 구매했다. 과연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느 지역에 외부 수요가 몰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음 3탄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